네, 안녕하세요. 이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죄를 다뤄볼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내란죄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형법, 각칙, 그야말로 형벌을 규정한 제 첫 번째 나오는 친구였고요. 오늘 봐야 될 것들은 외환죄입니다. 이 두 친구 모두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 죄를 만들므로 인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이에요. 동일합니다. 근데 내란죄는 그 안에서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국가를 허무 존립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내란죄라고 얘기하고요. 외환죄는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어떠한 침략을 하거나 외부에서 침략을 하는 것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거 우리는 외환죄라고 합니다. 그럼 외환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온 것은 정말 유감인 겁니다. 하지만 외환죄의 문제에서도 최근에 작금에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외환죄 자체의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침략. 그야말로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방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걸 직접 침략에 관련된 죄라고 하고요. 간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떤 적국에다가 어떤 정보 같은 걸 유리하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환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제92조의 외환 유치죄예요. 이 말 그대로 유치한다는 거예요. 유치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뭘 행사를 유치한다, 뭘 유치한다 할 때 그렇게 새롭게 그런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국 그리고 특히 외국과 통모를 해가지고 전단을 열게 했다. 요 하나 구성 요건이 있고요.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항적하게 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법률적으로 외국의 기관을 얘기해요. 상대방이 국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외국의 단체를 얘기합니다. 국가예요. 거기랑 짜고 통모하고 짜고 통모라는 게 교수님, 네. 통모가 그러니까 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 거죠. 네. 얘기를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상대방과 모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연다는 건 그냥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외국인은 뭐냐면 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 테러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의 일단 사병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역시 통모를 해가지고 항적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대항해에서 싸웠다라는 말로 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본의 말 그대로 들어와서 항적은 전쟁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일본 말입니다. 어쨌든 항적했다는 것도 역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외환 유치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건 특수한 유형들이 있어요. 특수한 유형들은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네. 한 가지 질문이 네. 요즘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북한을 자극해서 뭐 원점 타격을 해서 네. 무슨 그 외환 유치죄해서 무슨 이런 논의들이 계속 오가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외환 유치죄를 보면 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모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통모하지 않은 이상 구성 조건에 해당은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무리가 있죠. 예, 무리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내가 그냥 해서 그쪽에서 대응하는 거는 통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성 요건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특수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제 93조를 설명드릴게요. 93조는 여적죄다.
여적죄. 이거 뭐냐면 적국과 합세하는 거예요. 함께할 여자입니다. 적국과 함께한다. 그래서 앞서 이 외환유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일으키는 거. 그리고 여적죄는 뭐냐면 이미 전쟁이 발생했는데 내가 우리나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적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여적죄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하고요. 제 94조는 뭐가 있냐면 모병이적죄가 있습니다. 모병이적. 이것도 말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병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다른 이제 적국에 우리가 직접 가서 또는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군인들을 모아갖고 가서 이제 적국한테 유리하게 하는 걸 우리가 모병이적이라고 하고요. 제 95조에는 시설 제공 이적이 있고요. 시설 제공. 제 96조는 시설 파괴 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군수 물자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뭐 벙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적군이 딱 밀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군수 물자 같은 거를 막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시설 제공 이적이라고 하고요. 시설 파괴 이적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설들 있잖아요. 군수 시설들. 이런 거를 파괴를 해서 적국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걸 우리는 시설 파괴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제목만 보시더라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직접적인, 아까 얘기했던 직접적인 침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간첩죄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간첩죄의 특수한 어떤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첩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외국을, 특히 적국을 향해서 간첩하는 경우를 이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간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간첩이 1980년대까지는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뉴스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에 있는 내용,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내용, 일반적인 내용을 북한에다가 알려주는 것도 간첩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왔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가서 얘기해줘도 간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국가 기밀을 북한에다가 알려주는 것이 간첩이지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만 보거나 인터넷에서만 봐도 나오는 것들을 교류하거나 알려주는 것은 간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냥 그야말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의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낙차지기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하고 관련된 죄가 하나 나와요. 제 99조. 이거는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 이건 뭐냐면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외환에 관련된 죄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것. 요것을 우리는 일반 이적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대방이 우리를 적국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있지도 아니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는 것을 만약에 군사상 이익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죄는 안 되지만 제 199조의 일반 이적죄의 혐의로는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을 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국에 돈을 지원해주면은 일반 이적죄가 되겠네요. 그것도 당연히 일반 이적죄가 되겠죠. 네, 돈을 지원해 주는 거. 네네네. 어쨌든 군사상 뭐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일반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배고프니까 뭘 갖다 주는 이런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군사상 이익입니다. 군사상 이익. 군사상 이익. 거의 그래서 이런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네. 이런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구속 요건에 해당해서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거는 뭐 국보법상의 간첩 외에 크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크게 드물잖아요, 대부분 보기가요. 대부분 간첩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거는 뭐 존재하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죠. 예, 전쟁 임박하거나 이제 뭐 네. 전쟁 중이면 이런 죄들은 많이 그렇죠. 그건 발생하겠네요. 전쟁을 염두에 둔 것들이 또 나머지 많이 존재하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 외환죄도 역시 뭐가 다 처벌되느냐?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예비, 음모, 선전, 선동도 다 처벌됩니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 진영이 나눠가지고 이런 말들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99조가 일반 인적죄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다 처벌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